네, 이제 곧 우리 서구청장 이재현 청장님께서 내려오실 겁니다. 그러면은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예, 우리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핸드폰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전원으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개강식 진행 순서는 테이블 위에 그 식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강식 진행에 앞서 오늘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1년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이재현 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대인 주민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장성 기업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민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학 개강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이신 이재현 서구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서구청장 이재현입니다. 이 대표님 바쁘신 듯 다 참석하셨네요. 지속가능발전대학 우리 서구의 이제 명문대학으로 예, 자리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대인 주민대표님, 또 우리 기업대표님이시는 이 김장성 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오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 참가도 하시는 그 모든 위원님들,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아니 범위를 넓혀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서구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구의 지속가능 발전, 또 어떤 발전을 해 나가더라도 서구는 환경 문제를 해소해야만은 절박한 이유. 그래서 이제 클린 서구를 외친 거죠. 두 번째에 오늘은 2년 한 8개월 동안의 이 클린 서구 환경 정책을 정말로 쉼없이 추진을 해보았더니 성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 성과의 중심이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비전과 목표에도 부합을 하는데 서구는 성과가 있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을
더 가속화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 그래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시민의 힘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 대학이 오늘의 개강의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의미다, 도약의 의미다라고 두 번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것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뭐 탄소 중립, 여러 가지로 또 미국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가속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바로 환경 문제이고 기후변화 문제이고 탄소 중립의 저에너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여기가 당면하는 현안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우리가 가속화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국내외로 몰아치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하고 대책을 강구해야만이 그 사회,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서구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도약해야 할 아주 좋은 절박한 또 좋은 기회로 삼은 그런 시기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 가능 대학은 정말로 더 의미가 있고 미래 발전적 이렇게 대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와 이런 대학이 우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우리 서구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춧돌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참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대인 주민대표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전대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상임대표이신 우리 구청님께서 원장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서구의 10개 군구 중에서 지속발전대학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서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50명 정도가 모셔야 되는데 한 20명만 모시고 우선 우리 지속발전대학을 갖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총장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3년째 이 지속발전대학을 아마 오늘 개강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구가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앞으로 총장님께서 서구를 위해서 밤낮 솔직히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그 신입 회원님만 모시고 우리가 147명 중에서 한 20명만 모시고 아마 오늘 이런 개강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우리 청장님께서 좋은 얘기, 우리 서구의 미래가 보이는 얘기만 아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여러분들 많이 끝까지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 영상으로 아마 보고 밖에서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우리 청장님께서 2시간 동안을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짧다고들 주위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코로나 관계로서 아마 1시간 정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청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에 주의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장성 기업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업대표를 맡고 있는 김장성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인천 서구 지속가능발전대학을 개강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청장님, 그다음에 주민대표님, 운영위원장님께 감사 먼저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장님께서는 옛날 유엔에 근무하시면서부터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개강하는 세 번째 개강하는 인천 지속가능발전대학에서 이 과정은 사실 유엔 회원국들이 전부 이 추진하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장님이나 주민 대표님, 우리 열정적인 오민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이 대학이 아마 유엔 회원 가입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아닐까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과정을 마치시고 나면은 아마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전문가가 돼서 아마 우리 지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믿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입교를 축하드리면서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민 운영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전체 인원들이 같이 참여해야 할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간 방송으로 인해서 전체 우리 그 147명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셔서 우리 그 신입 유촉 회원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인천 지속가능 발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서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의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을 보존으로 하는, 이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지향을 하는 발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속 가능 발전 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함께 서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바로 청장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동사업인 그린도시 만들기 캠페인이 4월 9일 금요일 13시에서 15시 사이에 진행이 됩니다. 15시에는 사무국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동사업인 그린도시 만들기 캠페인이 4월 9일 금요일 13시부터 15시에 진행됩니다. 15시에는 사무국 앞에서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바쁘신 중에도 개강식에 참석해 준 내빈 여러분들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개강식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바로 2021년 서구 행복 프로젝트를 주제로 상임대표이신 이재현 서구청장님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 좀 지체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아무래도 또 식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 지속가능 발전 대학에 세 번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했던 부분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그것을 할 때의 서구의 미래 비전과 연계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리 서구의 모든 정책은 지속가능한 이 발전의 목표를 두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비전과 목표와 실행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클린 서구,
행복한 서구, 함께하는 서구의 주요 정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범위 내에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될 거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행복이라는 단어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서구를 위해서 클린 서구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왜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여기에 우리 서구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움직임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좋은 변화를 통해서 하는 목적은 바로 국민분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유엔에서 3월 달에는 이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해서 유엔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60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하냐 안 하냐를 여러 가지로 물어본다면은 10분 중에서 아직도 7에서 8명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서구는 여러 가지로 이러한 정책들을 하는 게 국민분들에게 행복감을 주고자 함이고 이것이 만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정책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라는 시각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감히 금년도에는 세 번째 지금 강의고 제가 취임해서 민선 7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2년 8개월 동안에 해보았더니 어떻더라?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분들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감히 행복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동안에 한 2년 6개월 동안에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만족을 하고 어떤 부분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역시 서로 이음이었습니다. 서로 이음이 국민분들에게 40만에게 지금 쓰이고 있는데 그걸 쓸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더라. 이걸 제1번으로 꼽았어요. 두 번째는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 너무나 교통이 불편해서 불안하고 이게 여기에서 하는 게 행복감을 못 느끼더라. 그런데 많은 계획들이 하나씩 청신호가 펼쳐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덜 됐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되는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평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청난 자긍심을 높여줬다고 평가를 하는 게 사상 최초로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에서 이 자치구에서 감히 우리 서구가 전국 1위를 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이것은 이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서구가 1위 했어. 서구가 1위 했어. 어떻게 1위 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이제 또 일부분 집단 지성이 되고 있는 거죠. 집단으로 우리가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서 더 잘해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가 언제 1위 해본 적이 있어? 라고도 많이를 합니다. 근데 1위를 했더니 정말로 기분이 좋고 더 기대감이 크고 이사하고자 다른 데로 가려고 했는데 서구가 여기 머무는 게 더 낫겠다.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생산적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어르신 기준으로 500분 이상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클린 서구를 하는 데에 재활용품 관리하고 동네에 무단 쓰레기 이런 관리하는 부분을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에게 일정 비용을 들이면서 공공 일자리를 통해서 했던 것을 포함해서 같은 어른이시지만 더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서 말동무가 되고 얘기해 주는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일자리로 몰아서 장애인 분들의 힘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했더니 생산적 이 복지 정책을 생산적 일자리로 많이 만드는 거에서 혜택을 받았고, 이것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상을 또 이렇게 차지를 평가했는데 그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클린 서구에 있는데 맑은 공기가 됐다라기보다는 맑은 공기를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우리를 서구를 굿 에어 시티, 정말 맑은 공기의 도시로서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범도시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천이 방치되고 오염이 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천을 정말 냄새나는 하천이 아니라 많이 사라졌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과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복지나 문화나 체육 여러 가지 시설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1조 원 시대를 만들어 가면서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대폭 확충을 해 나가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1, 11 시대, 아까 지방자치 경쟁력의 1위뿐만이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고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데 기대감이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그리고 단위 면적당 1위이면서 재정 1조 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토대로 지방자치 경쟁력 1위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지역화폐가 전국의 1위, 세계의 기록을 바꾸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걸 토탈해서 111, 11 시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감량 재활용 중심으로 우리부터 쓰레기가 문제니까 우리부터 선진화하자라고 하는 자원순환 도시를 하고, 이게 환경부로부터 100억 이상의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 확보까지 해내면서 어찌 보면은 공격도 많이 받는 이런 정책이 꿋꿋이 밀고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감량 재활용 쪽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걸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쓰레기 정책은 역시 가장 우리 민심의 근거리에 있는 정책이구나를 느끼는 계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영어로 스마트 에코시티를 만들겠다. 모든 도시개발 계획을 할 때에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스마트한 좋은 기술, 가능하면 접목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디자인, 즉 우리의 아이디어, 인간의 지혜를 최대한 녹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 이러한 스마트 에코 시티를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은 주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려고 하는 소통 1번가라고 하는 부분, 핸드폰 상에서 지역화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화폐의 같은 플랫폼 속에서 구청에 오지도 않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쉽게 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이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이것도 전국의 최초의 모바일 소통을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이렇게 좋은 평가들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는 기대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람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금년도에 서구의 행복 프로젝트라는 이름 2021년 작년에도 2020년 금년에 2021년에 맞춰서 안 좋은 것들은 20% 줄이고 더 좋은 것들은 더 높여 20% 늘려나가는 문으로써 국민 행복의 20%를 매번 매 정책에 있어서 채워나가자라고 해서 금년도에 2021 서구의 행복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가지의 평가가 있지만 토탈해서 우리가 서구가 일이라고 하는 일자라고 하는 전국에서 일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서구가 이 5가지 111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맞이한 이 시점에서 이 골든 타이밍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계속 1위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종적 일은 국민 행복의 전국에서 1위가 되는 도시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2021년도에 약속 완성의 해라고 저희들이 정하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에 3년 가까이 노력해준 이런 성과가 놀라운 비약을 하고 있고 긍정의 신호가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했던 노력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함께라고 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계속 1위를 만들어 나가면 우리 서구는 지속가능한 발전 이러한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속에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바야흐로 저는 국제적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느껴왔던 서구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자랑거리가 되는 서구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듯이 우리 클린 서구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만큼의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수많은 쓰레기 정책에서 할 노력들은 다 했습니다. 동네에 쓰레기가 어느덧 많이 해소되고 깨끗해졌다. 그리고 감량과 재활용이 실제적 재활용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량과 재활용 부분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환경부로부터 선정을 받은 전국 최초로 일회용품 대신에 우리가 배달 음식이랄지 이런 부분에 모두 일회용을 사용하는데 최소한 10번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의 감량화 사업을 대표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재활용에 있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비닐과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여기 김장성 대표님이 자원순환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이고 또 30개 가까이 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재활용을 끌어내고 우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특히 비닐과 플라스틱이 문제이기 때문에 공공 재활용을 최초로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이지 무슨 공공이냐. 말씀드렸다시피 소각과 매립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식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민과 관이 합해서 하자. 국비, 시비, 구비를 다 녹여서 땅 문제와 그 다음에 시설비와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비닐과 플라스틱을 가지고 경유까지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며칠 전에 페이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태백에 가니까 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술이 있는데 부지 문제와 자금력 초기 부족 문제 때문에 기술이 적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은 계속 매립지에 의존하려고 하고 소각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매립과 소각의 반 이상을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석유에서 매립지 종료만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 서구부터 쓰레기부터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며칠 후에 제가 환경부 장관님을 이러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우리 서구에서 해낼 테니까 국가와 함께 전국의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냅시다 라고 제가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자원순환에 있어서 대표적인 도시로 이러한 모델들을 민과 함께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러한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20% 이렇게 하지만 몇 년 후에 이것이 완성되자마자 저는 감히 지금의 쓰레기의 60% 이상이 저는 매립과 소각이 되지 않고 감량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놀랍게도 악취 얼마나 해소하기 어려운데 악취 민원이 매우 많이 사라졌어요.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천 또 신곡천 같은 경우에 냄새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455억을 따냈지 않습니까? 오늘 보도자료 나갑니다. 아침에 생태하천과를 내가 갔다 왔는데 검단천에 이 방치되어 있는 하천, 검단에 사신 분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240억의 국비와 국비를 115억을 따냈어요. 우리 구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환경정책이 국가에서도 이렇게 알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인 거죠. 115억을 전국에서 나는 한 몇십 개가 됐나 했더니 관련 부서에 아침에 커피 사들고 정말 수고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 밥도 못 사고 직원들 격려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국에 딱 4군데의 지자체가 이 사업을 받아내는데 우리 예산이 가장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하니까 검단천도 이제는 악취가 개선이 되고 보다 더 뒤에 나옵니다만 4대 하천이 놀라운 4대안이 방치돼서 하천 따로 우리 주민 따로 서로 교류가 없는 그러한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하천이 어느덧 우리의 그 자연이 우리의 힐링 공간으로 다가오는 시기를 우리는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세먼지와 악취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모니터링, 이 감시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에서 최초로 모든 공장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공장을 방지시설을 가동하는가 안 하는가를 감시하는 시스템만으로도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지만 그러나 단속 위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많은 공장들을 우리가 다닐 수 없어요. 근본적인 것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곳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많은 장비를 비싼 장비를 다 살 수도 없고 전문성도 갖출 수가 없죠. 사실 기업을 영위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 영역에서 진단해주고 여기를 더 막으십시오. 여기 방지시설을 더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3년 전부터 방지시설 자금을 저리융자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돈도 드릴 테니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서구가 얼마 전에 총리님, 그 다음에 SK 현대자동차 총수 박부 장관들이 함께 시장님이랑 저랑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회는 수소경제 사회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가 그 환경 오염을 시켰던 가스나 그런 부분들이 모두 수소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SK 석유화학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있고 골치 아픈 곳이잖아요.
근데 그 부생가스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부생가스를 모두 포집해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매립가스가 발생하는데 매립가스에서 뽑아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요. 4개의 발전소에 한 군데의 남부발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미 수소의 배터리, 그 연료전지, 이 연료전지가 세계 최대 용량이 지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비닐과 플라스틱 가지고 수소를 또 만들어내서 서구에 있는 환경 문제를 수소로 해결할 수 있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 수소 인프라가 되면은 서구에 있는 공공용 차량, 트럭, 모든 물류센터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수소차, 친환경차로 바꿔낸다면은 이것도 전 세계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미 수소 경제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앞서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환경 문제의 해소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첨단의 기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수소 폭탄? 근데 그런 부분은 이미 안정성과 환경성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입증을 우리 한국이 제일 발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소 폭탄을 만들어 내려면은 1억 도시 이상이 온도와 압력이 가열돼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차차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기후변화 문제, 미세먼지 문제, 악취 문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이 사회로 우리는 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 생태하천도 얘기했지만 4대 하천을 아름다운 길로 만들 것입니다. 가령 공촌천에 경서 3구역 개발이 되고 있는데 미루나무 300그루가 30년 이상 된 건데 느티나무 30년 이상 된 게 버려질 위기에 있는 것을 가까운 하천에다가 심어서 멋지게 만들어 놨더니 친환경 상업지가 되고 하천이 중간에 멋진 길이 되고 상류에 왕복꽃나무, 하류에 메타세카이어 이 부분을 하게 되면은 그 하천만 하더라도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명품길로 이제 바뀌는 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또 둘레길도 서로 이음길이라고 하는 우리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1코스, 2코스, 3코스에서 11코스 우리 서구의 또 하나의 전국에서 유일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음 철학입니다. 자원과 자원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잊기만 해요. 제가 깨매고 잊고 하는 정책들을 하는 거예요. 지옥 앞에도 서로 이음이라고 했듯이 이걸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전문가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잊고 지혜를 모으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넣고 기술을 잊고 이렇게 했더니 서로 이음길도 만들고 성남 가좌 완충녹지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멋지게 이름을 맞추자. 서로 수읍 이음길. 네? 서로 수읍 이음길. 그래서 우리는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서 자전거길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아라뱃길에서 이 청라 호수공원까지 자전거길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장차 서구 전체를 이어서 도로를 더 만들고 주차 설비를 부족한 부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걷기 좋은 환경,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낸다면은 환경도 보존하고 건강도 증진되고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스마트 에코시티라는 것입니다. 적은 것 하나라도 큰 것 사업까지도 우리는 간섭을 하면서 좋은 간섭이죠. 이렇게 해주세요. 환경을 더 살리는 아까 경서 3구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최근 케이스예요.
종전의 사고방식이었으면 그 느티나무 다 버려야 맞아요, 비용적으로. 근데 한 그루를 그걸 산다 하면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그루면은 24억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와야 되는 비용. 그런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승용차 한 대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오히려 거기 길을 걸으면 산소를 많이 뿜는 환경에 수정이 좋은 수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꽃 심고 나무를 우리는 곤란해 있는 데서도 그런 환경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스마트 에코시티라고 하는 부분이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하기 위한 기술과 디자인을 할 것인가를 해보았더니, 가령 우리 서구 근린공원이죠. 왼쪽을 보면은 그곳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무대에 비가 오면은 천막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햇볕이 나는 것은 따가웠기 때문에 또 천막을 쳐야 되고, 그 자체가 벌품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스마트 에코 모델을 적용을 했더니 그곳에 비용이 적은 비용으로도 차양을 그냥 씌우는 게 아니라 차양 효과와 함께 저렇게 멋진 디자인과 밤에 별빛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그런 느껴지는, 하나를 하더라도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가정일동의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가 지어지는데 그냥 설계를 맞췄으면 네모난 건물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스마트 에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걸 주면서 설계업자는 여기에 가장 부합한 것을 제안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라운, 그동안의 동사무소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는 이러한 부분이 같은 비용이면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여기에 훨씬 녹화가 많이 들어가고, 중요한 부분은 구청의 직원, 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런 부분이 자리해서 이렇게 많은 가치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은 하나하나이지만 우리 서구 전체를 스마트 에코에 무엇을 창출할 것인지를 권역별로 하면서 이 권역의 가치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사업이 됐던 국가사업이 됐던 시의 사업이 됐던 우리 서구는 이 스마트 에코라고 하는 좋은 프레임을 녹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이렇게 이행되고 하고자 하는, 이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좋은 모델입니다. 스마트 에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자랑할 만한 거죠. 안전성, 이 부분은 360도 전망이 안전한 서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유해물질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이게 왜 위험한지, 뭐가 오는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안하고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 등, 우리가 360도 터치 가능한 비상벨 동네마다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한 곳의 벨이 아니라 그 나무 주변 어느 곳도 그것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신속하게 안전망 속으로 연결되는. 두 번째, 행복한 서구는 아이들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행복함 중에서도 복지와 교통에 우선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쉽고 아이 키우기 좋은, 그리고 교육 혁신이 되는, 최근에 아동학대 참 너무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모자람이 크기 때문에 특히 돌봄 시스템을 통합 돌봄으로 해야 되겠다. 핀란드와 다른 데에 왜 거기가 행복지수가 높은가 했더니 복지 때문이 아니라 교육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교육이 우리가 흔히 아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교육, 흔히 공부라고 얘기하는 교육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0세부터 2세까지 교육이 있고 돌봄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가지고도 평생 교육,
국민 모두가 교육비가 책정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돌봄의 시스템이 분석을 해보니까 16개나 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그러니까 그게 단속 가지고 되는 문제가 또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자 해서 전주에 우리가 통합 돌봄, 그것도 서로 이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니까 각 기관이 모여서 서구의 서로 이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시키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서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미래에 정말로 그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 서구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적을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일자리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층별로 신중년 많은 경험과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조기에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듯이 장애인 일자리, 저소득층 일자리,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의 기업들의 판로 확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내 나가는,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복지가 있지만 4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봇이 등장하는 그러한 로봇으로 버팀목이 되고 로봇을 통해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분야까지도 동원하는 그러한 돌봄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복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치매 분야만큼은 서구가 책임진다. 25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성당, 교회, 스님, 그리고 각 병원, 각각 놀았던 치매 서비스를 통합해서 사각지대를 찾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면은 치매 어르신 찾아내는 것도 그렇게 적은 인원인데 25개 기관이 함께 하니까 찾아다니는데 대폭적으로 늘어나더라.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분들에게 미리미리 예방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그것이 함께 이 부분을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치매 극복을 하는 그러한 부분을 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충전소 100개소, 거대한 문화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5분 거리 내에 있는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건 동사무소가 될 수 있고 아파트의 반지하 유휴 공간이 있으면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모든 위원님들 이런 제안을 주십시오. 우리 동네에 이런 유휴 공간들이 있다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그것을 꾸며서 주민분들이 가까운 주민분들이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생활문화형 이것을 금년에 100개소를 완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로 가는데 문화라고 하는 부분은 삶의 빈 바구니에 가치를 하나하나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 바구니에 넣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서구는 어떻게 보면은 생태 문화도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생태 문화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민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함께 만들어내는 것들을 문화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문화도시 지정이 예비 문화도시로서 작년에 최초 지정됐지 않습니까? 국가로부터.
금년 말에 이 부분이 지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최소한 200억이 또 문화 쪽으로 예산을 받게 되면은 이 문화도시 활력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함께하는 서구입니다. 지역화폐는 우리가 서로 도움까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시즌 3죠. 공동체 화폐죠. 우리가 캐시백 혜택을 받는데 그걸 가지고 좋은 일에 쓰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 90% 이상의 장애인으로 일자리가 되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걸 좀 돕자 해서 십시일반으로 캐시백 혜택 본거 가지고 채워서 그것을 돕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지역 화폐, 공동체 화폐로서 그리고 환경 마일리지 우리가 걷고 자전거 많이 타면은 그것을 인증화시켜서 그 지역 화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 보존하는 행위,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머그컵을 쓰겠다. 카페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을 카운팅해서 마일리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역화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을 캐시백 혜택으로 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일회용 하는 데 있어서 처리하는 처리 비용보다 훨씬 더 싼 값으로 우리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보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환경 마일리지를 지역화폐와 연계시켜서 이제 문화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행위를 마일리지화 시켜가지고 알리고 쉽게 문화를 접하고 마일리지를 받는 그러한 지역화폐의 시즌3를 공동체 화폐로서 하려고 합니다. 골목형 상점과 이런 지원제도를 또 정부에서 최초로 하게 됐습니다. 이미 1호점이 루원시티 그 상가가 했지 않습니까? 상인들이 혼자만 경쟁적으로 살려고 할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훈훈한 상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그러한 골목형 상점가 제도 그러기 위해서 상인대학도 운영을 하고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서 오히려 기업하시는 분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통망 확충은 이것은 자료를 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을 5년 안에 거미줄처럼 이런 촘촘한 교통망이 확충되리라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그런데 그냥 공영 주차장이 아니라 그 부족 문제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모델들을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시대가 주민자치회가 금년도에 전부 주민자치로 전환을 하면서 바야흐로 주민 중심이 되는 여러 정책에 있어서도 지역의 일을 제안을 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그것이 제한되고 이행하는 것까지도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사업이랄지 거대한 사업도 주민자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소통 1번가라고 하는 이러한 소통의 방식을 문자적으로 했는데 어르신들은 문자하기 어려우니까 말로써 그 누르고 말을 하면은 그게 글자화돼서 우리에게 접속돼서 그것을 또 받을 수 있는 이 편리한 이 소통 1번가로 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해내겠다. 행복 지표를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오늘의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정책들을 녹아서 결국은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느냐, 얼마나 기분이 긍정적으로 하게끔 냈느냐 그러한 것들을 성과를 분석을 해서 그 성과 자체가 국민의 만족과 그 다음에 국민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지표화해 가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행복 지표로 만들어서 그걸 계량화해서
지금은 러프하게나마 20% 정도 하겠다라고 정도로 얘기하지만 이제 지역화폐를 통해서 국민이 바라는 사항과 그걸 통해서 행복 증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계량화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늘려보겠다라고 계량이 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국민과 우리 구가 전문가와 함께 그런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서 함께하는 정책으로 가는 게 금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30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늦어졌어요. 보니까 눈을 똑바로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귀담아 들으시니까 제가 말을 줄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역시 지속가능발전대학의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속가능발전 우리 대표님과 각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아프리카 속담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렇지만 저는 조금 각색을 해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행복하게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가 만들어낸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어떻게 우리 서구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서구의 행복이 얼마만큼 증진했고 어떻게 또 증진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멋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오늘 개강식 겸 1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학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